네, 여덟 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패스와 그 패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그 실제로 보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에 기능을 부여하는 어떤 기능적 측면의 문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클래스 패스나 패키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나 더 이제 클래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뭐 이거를 활용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클래스 패스와 패키지를 알고 이해만 잘 하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클래스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클래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대상으로 해서 인스턴스도 생성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클래스 패스라는 클래스를 찾는 경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할 때는 뭐 자바 C로 컴파일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 바로 이 클래스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가 자바 이렇게 해서 런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자바 런처가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필요한 클래스들을 갖다가 찾아야 될 거라고요. 즉 자바 프로그램은 하나의 클래스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클래스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클래스를 찾는 기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찾을 것인가, 그것을 약속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약속이 되어 있는 위치에 우리는 클래스를 가져다 놓을 거고,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찾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찾게 되냐면 우리가 약속한 그 기준을 가지고 찾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 클래스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패키지라는 거는 조금 약간 그 다릅니다. 뭐 여기서는 클래스를 찾는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패키지는 어떤 그 클래스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각각 클래스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클래스의 이름이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C라는 회사에서 A사가 만든 클래스들과 B사가 만든 클래스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두 클래스의 이름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이름의 겹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패키지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이렇습니다. 뭐 이름 중복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름을 구분짓도록 하자. 이것도 나름대로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이제 자바를 공부하는 경우에 뭔가 조금 더 문법스럽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흐름에 관여하는 것들에는 확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이런 어떤 좀 환경, 어떤 구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요소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패키지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실행적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패키지, 그 다음에 이 클래스 패스를 두 개를 같이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앞에서 먼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클래스 패스가 뭔지 패키지가 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강의로 클래스를 찾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패스의 지정. 자, 클래스를 찾는 경로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죠. C 드라이브에 my class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 class path.java라는 소스 파일을 하나 넣고서는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챕터 공부하면서 소스 파일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클래스 패스다 자바의 소스 파일을 오픈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뭐 다운로드 받아서도 볼 수 있으니까. 자, 컴파일을 하면은 aaa.class, bbb.class, 그다음에 클래스 패스다.class 세 개의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메인 메소드는 이 메인 메소드는 클래스 패스.클래스 파일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뭐 그리고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실행의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예,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실행해 어떤 일반적인 방식과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my 클래스의 서브 디렉토리로 my 서브 클래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기서 만들었던 A 클래스, B 클래스를 갖다가 옮겨 놓자라는 겁니다. 예. 다만 클래스 패스타 클래스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은 클래스를 찾지 못해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예, 실행 도중에 이제 에러가 생겨요. 자,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A 클래스, B 클래스를 찾지 못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가상 머신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필요한 클래스들을 갖다가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클래스 패스 클래스 얘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하다가 자바 가상 머신이 이제 판단을 한다고요. AAA.클래스가 필요하다. 뭐 BBB.클래스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클래스 파일을 갖다가 찾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실행을 해서 보니까 자바 가상 머신 입장에서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mySubClass. 지금 A.클래스와 B.클래스가 myClass의 서브 디렉토리인 mySubClass라는 디렉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SUB죠. UB. 예, 오타가 나서 제가 좀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추가적인 정리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방법들, 클래스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잠깐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환경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 변수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자바 문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환경 변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래머 관점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그냥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의 운영적 측면에서도 예,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환경 변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컴퓨터 도사들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환경 변수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자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활용적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어느 디렉터리가 되든 상관없어요.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의 디렉터리를 지금 여기서는 마이 클래스로 잡았는데 뭐 어디다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calc.exe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explorer.exe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파일 탐색기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myClass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두 개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개의 실행 파일이 존재한다라면은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어느 위치에서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패스라는 정보에 이 두 개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 변수 패스라는 게 있는데 환경 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라는 것의 정보에 이 두 개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터리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얘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디렉터리 정보가 쫙 있어요. A라는 디렉터리, B라는 디렉터리, 뭐 C라는 디렉터리, 이렇게 디렉터리 정보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라는 걸 언제 활용이 되냐면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calc.exe를 실행해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실행 파일을 찾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패스에 등록된 디렉터리가 ABC다 라고 하면 calc.exe가 myClass 디렉터리에 없어도 A, B 혹은 C 디렉터리에 이 실행 파일이 있으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패스라는 것은 실행 파일을 찾는 경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담아두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 환경 변수이고, 환경 변수에다가는 내가 패스라는 이름을 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뭐 패스라는 정보 만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와의 약속이죠? 운영체제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운영체제가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디렉터리 정보 등록을 해놓으면은 네가 실행 파일에 실행을 요청을 했을 때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내가 그 디렉터리 다 뒤져가지고 실행 파일 있으면 실행해 줄게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화내실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환경 변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 이래서 앞뒤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쫙 환경 변수 등록된 환경 변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변수 정보는 세미콜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자, 총 환경 변수가 그러니까 패스에 몇 개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냐면은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줄여서 지금 갖다 놓은 건데 패스 정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마이 클래스 디렉터리에 그 실행 파일이 없어도 뭐 현재 디렉토리는 어차피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점은 자, 현재 디렉토리 없어도 자,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그 실행 파일은 자동으로 실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스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환경 변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환경 변수에다가 클래스 정보를 갖다가 넣어두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둘이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환경 변수라는 시스템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정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추가하는 방법은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바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윈도우의 환경 변수에 내가 클래스 패스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자바 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얘가 요구하는 겁니다. 환경 변수에다가 클래스 패스라는 걸 만들고 이 뒤에다가 줄줄이 클래스가 담겨있는 위치 정보를 네가 좀 담아줘라. 그러면 내가 자바 가상 머신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클래스들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 라는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클래스 패스라는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클래스를 찾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그 정보를 얼마든지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추가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클래스 패스가 무엇인지는 일단 아셨죠? 자, 그러면 패스도 그 형태를 보면 똑같습니다. 뭐 패스나 클래스 패스나 그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패스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리 정보 적어주고 그 구분을 위해서 세미콜론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이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정해 놓은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자바 가상 머신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클래스 베이스를 딱 참조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다 뒤져가면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끝까지 다 달아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클래스 패스를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스 패스의 디렉터리 정보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환경 변수 패스는 확장자가 EX인 실행 파일을 찾는 경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 클래스 패스는 확장자가 클래스인 클래스 파일을 찾는 경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 패스의 설정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에코라는 게 이제 출력하라라는 겁니다. 얘가 출력 대상이에요. 근데 현재 보면은 클래스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맙니다. 그냥 얘가 출력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클래스 패스를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죠. 등록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set, 등록해라. 무엇을 등록하는 거냐면은 클래스 패스를 등록해라. 무엇으로? 일단 현재 디렉토리 하나만 등록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클래스 패스로 등록을 하시고 다시 에코 해보면은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가 클래스 패스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한 클래스 패스의 개념을 가지고 앞에서 있었던 문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클래스 파일을 갖다가 my sub 클래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옮겨놨더니 실행이 안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안 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두 클래스를 갖다가 자바 가상 머신이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my sub 디렉토리를 자바 가상 머신이 클래스를 찾는 클래스 패스에 우리가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서브 클래스를 클래스 패스에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클래스 패스를 등록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뉘어지고 절대 경로 방식이 있고 상대 경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절대 경로 방식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체 경로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C의 마이 클래스의 마이 서브 클래스 이렇게 해서 아주 드라이브 명까지 다 명시를 해줬죠. 이것이 바로 절대 경로 방식입니다. 상대 경로 방식은 뭐냐면은 명령 프롬프트 상의 현재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자바를 어디서 실행을 시키고 있냐면은 my class라는 디렉터리에서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다,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점을 갖다가 여기로 잡고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상대 경로 지정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뭐 절대 경로 지정 방식으로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상대 경로 지정 방식과 절대 경로 지정 방식을 둘 다 혼용해서 쓰셔도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상대 경로 지정 방식이죠. 현재 디렉토리다 이렇게 해서 점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으로 시작하는 것은 상대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점은 현재 디렉토리니까는 당연히 클래스 패스가 마이 클래스에 있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잡아져 있냐면 현재 디렉터리 밑에 아래에 있는 서브로 있는 마이 서브 클래스까지도 그 클래스 패스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마이 클래스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현재 디렉터리 밑에 마이 서브 클래스가 있죠. 따라서 얘까지 클래스 패스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뭐든지 다 절대 경로로만 등록을 하면은 디렉터리 위치에 상관없이 그 명령 프롬프트상의 현재 디렉토리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이에요. 그런데 상대 경로를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은 내가 현재 디렉토리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클래스 패스로 잡히는 디렉토리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더 유용할까요? 이건 책 나중에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은 상대 경로입니다. 보통 절대 경로가 더 좋고 편해 보입니다. 왜?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명확하게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경로가 아니라 상대 경로입니다. 왜냐면은 뭐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클래스 파일들을 갖다가 어느 디렉토리로 옮겨가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드라이브를 갖다가 C에서 D로 바꿔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 경로로 딱 박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실행 경로를 바꿔버리면 클래스 패스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얘가 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 뭐 일단 이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패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찾는 경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클래스 패스에 대해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처음 이제 자바를 공부하면서 클래스 패스 잡는 법 얘기를 해주면 무조건 윈도우에 환경 변수를 띄워줍니다. 이 방법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을 쓸 때 사실 이렇게 쓰면은 저도 편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저는 뭐 좀 불편하더라도 뭐 아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처음 해보면 사실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뭐 set class pass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직접적으로 클래스 패스 추가하는 방법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공부할 때는 유용합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편한 방법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띄우는지 이거 사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클래스 패스 있죠. 더블 클릭해 보면은 딱 해서 입력하기도 되게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패스 얼마든지 이렇게 편하게 뭐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거 환경 변수 띄우셔가지고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다 들어오니까 정말 편하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클래스 패스의 추가를 자동화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해서 실행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A사의 시스템을 갖다가 전체 다 세팅해야 됩니다. A사에다가 자바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를 다 해줘야 되는데 A사에 지금 존재하는 PC가 100대가 있어요. 그럼 100대에다가 자바 프로그램을 돌려주려면 100대의 환경 변수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설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의 그 설정 방법을 배치 파일화 시키면 자동화 시키면 얘는 자동화가 가능하거든요. 얘는 자동화가
프로그램상에서는 얘도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은 자동화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의 어떤 입력을 갖다가 배치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주면은 우리가 굳이 설치라는 과정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동화를 할 때 어디까지 자동화 시킬 수 있냐면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경 변수 설정, 그 다음에 뭐 컴파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이 모든 것들을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내가 때리는 모든 명령들은 다 배치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00대가 아니라 1000대의 컴퓨터에도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배치 파일 하나만 그냥 뭐 물론 기타 다른 파일들도 같이 줘야 되겠지만 배치 파일 하나만 딱 주고 이거 프로그램 실행할 때 너 그냥 더블 클릭해라 이러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너무 처음부터 이 방법 좋아하지 마세요. 예,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배치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선입견을 갖게 하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이거를 또 그 유혹을 확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할 때는 근데 쓰세요. 물론 공부할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얘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값이 안 바뀌는데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값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두 번째 실행할 때는 클래스 패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상 클래스 프로그램마다 클래스 패스는 달리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제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매번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입력을 해주면 한 번 프로그램당 한 번씩 필요한 형태로 내가 그 클래스 패스를 잡아주고 소멸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그래서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동화, 배치 파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본다고 하죠. 예제 클래스 패스다 자바를 컴파일을 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서브 클래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거 옮겼었잖아요. A 클래스, B 클래스를 마이서브 클래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옮겼으니까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이서브 클래스라는 디렉터리를 클래스 패스에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자동화시키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거 배치 파일이에요. BAT인 배치 파일인데 배치 파일은 제가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아닌 것 같고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배치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차곡차곡 명령문들이 실행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디렉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디렉터리 위치로 파일을 갖다가 카피하고 또 딜레이트하고 사실 무브 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배치 파일을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꾸며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대 경로 썼죠. A와 B를 갖다가 서브 디렉토리로 옮겨라. 카피해라. 카피하고서는 지웠으니까 옮긴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설정해주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의 엔터키 입력까지 기다리는 일련의 순서로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쫙 실행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배치 파일 아무튼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패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로 가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패키지에 들어가서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